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유럽연합, 그러니까 EU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왕이 외교부장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역풍을 만나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과 독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양국 협력 확대와 함께 중국과 유럽연합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양국 정부 협상을 진행해서 중국과 독일이 실무적으로 협력하는 슈퍼 엔진이 양국의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선진 제조업, 또 서비스 무역, 디지털 경제 분야를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는 독일이 중국과 EU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EU와 중국 간의 이 포괄적 투자협정 CAI가 인권 문제 같은 정치적 이유로 발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독일이 좀 지원 사격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한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과 유럽은 세계 무대에서 두 개의 중요한 세력으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은 EU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중국과 유럽의 협력과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를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과 독일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한 지 사흘 만인 21일 양국 외교장관이 또다시 화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력 확대를 논의한 겁니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왕이 부장이 올해 중국과 독일의 수교 50주년이라는 사실을 거론한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 양국의 무역 규모가 80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경제 무역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독일의 베어복 외교장관이 독일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각 분야 교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시진핑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자국을 방문한 에마뉴엘 본 프랑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 양국 및 중국 유럽연합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중국 관영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이어서 중국과 프랑스 관계는 시종일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또 프랑스가 올해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점을 거론하면서 프랑스가 EU를 이끌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중국 협력을 전개해서 중국과 EU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유허 국무원 부총리도 에마뉴엘 본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화상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프랑스하고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실천하고 실무 협력이 지속해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해 10월 마크론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큰 일들은 프랑스가 EU의 전략적 자주를 주장한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중국의 최고위층들이 줄줄이 나서가지고 총출동해가지고 유럽 사회의 중심축인 독일과 또 이번에 이제 EU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프랑스를 집중 공략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유럽연합이 신장 우이구르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가지고 4명의 중국 관리와 국영단체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하고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에 대해서 보복 제재를 가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이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를 만나 가지고 물밑 접촉을 벌였는데 실패를 한 바 있었죠. 사실 중국이 유럽에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당연히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중국이 바라던 바하고는 영 다르게 나타나서 이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사회에서 가장 친중적이었고 중국과 무역 거래도 상당히 큰 독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의 통화를 소개한 이 중국 외교부 발표대로라면 상당한 훈풍이 불만도 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의 베어복 외교장관이 인권 문제에 관해 가지고 중국과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과는 독일과 중국 간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왕이 부장이 베어복 장관에게 양국이 중국과 유럽 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양국이 금융 및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지만 베어복 장관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독일의 새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접근하지는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어복 장관이 지난해 12월 신장 유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EU 내 수입 금지를 말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거론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독일은 과거 메르켈 총리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독일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독일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다양한 고위층 인사들이 독일 정부하고의 친분을 말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실용적 접근을 해줄 것을 중국 측이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당국은 베를린이 과거 메르켈 총리의 포용 정책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독일의 반응이 훨씬 더 차갑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반중국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루트케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끈했습니다. 중국이 EU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연이어 중국이 그렇게도 공을 들이고 있는 독일의 베어복 외교장관도 같은 날 중국이 유럽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유럽 분할 시도가 실패했다라고 말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외교장관과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한테 리투아니아에서 나가라 이걸 강요하는가 하면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국가들 기업에 대해서 리투아니아산 부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중국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중국 입장에서 눈엣 가시 같은 이 리투아니아 때문에 EU하고의 관계 개선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부 유럽의 슬로베니아도 리투아니아, 체코에 이어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대만과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해서 중국은 또 한 번 외교적 치명타를 맞게 됐습니다. 대만의 연합보, 중앙사 같은 이 대만 매체들은 지난 19일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가 대만은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서 서로 영토에 무역 대표부를 개설할 것을 협상 중이고 EU 회원국의 대만 주재 기구와 같은 수준의 대표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도 리투아니아 같은 방식으로 타이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대표부 개설을 준비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슬로베니아 총리는 이어서 대만의 우방인 리투아니아와 대만의 관계 발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안을
이미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발송했고 슬로베니아 외교부도 대만을 비롯한 민주주의 우방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앞으로 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반중국 흐름도 유럽 사회에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유럽 사회를 온전하게 잡지 못한다 그러면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EU라는 존재는 중국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발판이었죠.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에 미국이 강력하게 디커플링을 밀어붙일 때에도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의 7년 넘게 공들여왔던 EU와 투자협정, CAI 체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터지면서 EU하고의 투자협정 체결이 보류됐고 급기야 2021년 5월 말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국은 당황도 했고 또 심각한 충격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중국과 EU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중국의 공격 외교 때문입니다. EU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가지고 EU 의회 의원들을 제재해버리고 EU 내 민간기구까지 제재를 하니까 EU가 완전히 그냥 돌아서게 된 거죠. 오죽했으면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이 이 중국의 이런 외교적 행태를 가리켜서 유럽과 중국 관계가 루비콘강,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대응은 유럽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좌불안석이죠. 미국의 중국을 향한 디커플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를 타개하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EU인데 이젠 그 길마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의 유럽 사회 진출에 큰 기둥이나 다름없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진하면서 중국은 더더욱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중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적으로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유럽 사회하고의 화해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미 독일을 통한 외교 관계에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베어복 장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절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 남은 희망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가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틈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를 중국이 끼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유럽 사회를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만은 지금의 유럽은 프랑스 같은 어떤 한 나라가 설득한다 그래가지고 흔들릴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안팎으로 몰락의 나락이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